안녕한가 저녁의 안전 빵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보궐선거, 창원하고 통영에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막판 판세가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간단히 저희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궐선거 좀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저희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거의 네.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창원 성사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여영국 정의당 후보 단일화 후보가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네. 바닥 민심은 바꿔보자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거라는 거는 우리도 해봤지만 마지막까지 까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한쪽은 안정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된다. 네. 창원 성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바닥 인심이나 투표율 생각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네. 한국당이 두 곳 다 싹쓸이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는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보궐선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경류님께서 창원은 민노총이 많아서 좌파가 세다는데 맞습니다. 거기 이제 뭐 근로자들이 많지요. 그 지역이 특히 그 지역 많은데 지금 이 정부가 워낙 엉망을 경제 망쳐 놓으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창원 가면 진짜 어려워요. 지금 그 옆에 거제도 어렵고요, 울산 어렵고요, 구미 어렵고 지금 공당들이 다 난립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랬죠. 물 들어올 때 배 띄어야 된다. 노조라고. 네, 노조 좋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흐름이 참 좋다. 건실하다. 건실하면 뭐가 건실합니까? 이런 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그럼 나눠가지고요. 통영 고성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한번. 통영 고성 어떻습니까? 나눠서 한번 왜냐하면 일단 거기는 양문석이라고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했던 네. 그 양문석 씨가 나왔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압니다. 근데 네. 어쨌든 거기는 이 좌파 진보 진영의 어쨌든 방송 논리를 갖다 선포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일단 굉장히 독하게 선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단 판세는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다만 거기는 지금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뭐 어쨌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후보자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신입니다. 이 사람은 21일 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 전까지 이 경남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2박 3일 동안 그렇지요. 가서 공산당 뭐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왔는데 공산당과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해찬은 아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정권 심판으로 가면 무조건 망한다. 그래서 아예 이해찬의 얼굴을 현장에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양문석 후보도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뛰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콧배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는 하고 또 하나는 오세훈이가 떴습니다. 이 그쪽은 저렇게 당 대표도 안 하는데 이쪽은 아마 한성교 사무총장이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이 첫날부터 황교안하고 같이 손잡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특히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정점식 후보가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 한 사람이 아닙니다.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손잡고 다니면 오세훈 보러 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반발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이제 승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영 고성은 됐고 창원 성산으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단일화를 왜 합니까? 저는 단일화 여러 번 봤지만 집권 여당이 5석짜리 정당하고 처음 봤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아예 민주당 후보가 빠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 성산에서는 일부러 단일화 하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공천도 거제시장을 한 분을 공천했어요. 창원 성산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애초부터 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의당 밀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단일화된 사람이 전과 7범입니다. 네. 이것도 저는 창원 성산 유권자들이 화날 겁니다. 네. 해도 어떻게 전과 7범을 아무리 뭐 물론 전과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보니까 뭐 폭력 뭐 죄도 안 좋아요. 네. 3위를 2번 받았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그런데 그 뒤에 또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국민을 갖다 참 우습게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더불어정의당 아웃이다. 맞습니다. MJ하님 거대 집권 여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얼마나 자신 없으면 안 내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란 사람이 그 시간에 베트남 가서 저희들 아까 이제 골프 쳤다 안 쳤다 지금 4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참 저기 창원 가면은 문재인 욕 엄청 한다네요.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창원에 지금 전세난 때문에 또 엄청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래도 현재는 한국당만이 답이다. 권인숙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비겁하다는 저쪽 당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은 지금 창원 성산에 원룸을 얻고 부인하고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 번씩 서울에 행사가 있으면 출장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행동을 보면 어쨌든 일부러 이 문재인 정권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창원 성산에는 원전 관련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요. 두산이 있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두산도 있지만 조그만 작은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네. 하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럼요. 실업자가 양산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아마 과거에 창원 지금 어쨌든 거기서 아마 검사로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10년 전쯤 그때가 네, 네. 이제 창원 지검장을 해서 검사장을 했죠. 국제 경제 위기 때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거의 자영업자들이 네. 거의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당 후보를 찍을지도 모르겠는 게 결국 보궐선거는 총선하고 다릅니다. 일하고 남는 시간에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죠. 투표함으로 네. 보내느냐는 문제인데 네.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못 믿겠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한국당이 역전한다. 네. 여론조사였냐 또 하나 리얼미터나 갤럽조사 믿습니까? 제 주변에는요 문재인 네. 잘한다가 한 2명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인데 네. 매일 40%가 넘어요. 네. 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네. 김장수 박사 말은 네. 지금 여론조사는 거품이 많이 껴있는데 네. 12 내지 15%를 빼라는 겁니다. 네. 왜? 응답자 중에 41%가 문재인 찍었다고 해야 되는데 50몇 프로라고 답한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한 35% 정도? 네. 그렇다면 지금 창원이나 경남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건 거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까면 저는 강기훈 후보가 될 거라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여론조사가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표본이 정확한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당신은 전에 누구를 찍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후보 유권자가 지금 51%가 나온다면 이건 이제 10%가 붙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10%가 플러스된 그 사람들이 표본이 돼서 여론조사에 응한 그렇기 때문에 10% 까야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창원에서 축구장을 간 것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네. 이유가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첫째 황교안 대표 측에서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는 문제 없다고 들어갔는데 네. 문제는 한국 축구 연맹인가의 기준에 보면 축구 경기장 내에서는 특정 정당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뭐 네. 그걸로 입으면 안 된다는 게 네.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안 참모 일부가 실수한 걸 인정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것이냐? 아니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황교안은 그 축구장까지 가가지고 네. 선거운동 하는구나.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인상을 찌푸렸을 분도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만 그거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문제지 네. 이렇게 지금 그 창원 성산에 누가 돼야지 그곳이 발전하냐를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 언론들이 보면 네. 이걸 부각시킵니다. 네. 황교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가십과 진짜 기사를 갖다 뒤바꿔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이버나 이제 다음 보면 이걸 키우는 그러니까 드루킹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으면 이것도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런 걸 났겠죠. 보면 네. 그래도 국민들은 바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난 거는 인사청문회 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김의겸 대변인의 이
투기 의혹에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축구장 소동은 그냥 소동일 뿐이지 그럼요. 대세는 큰 영향을 못 준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단 이제 이른바 축구협회 내규에는 좀 어긋난가 보는데 이건 이제 이해할 겁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무자들의 착오고 심을 잘못한 거죠. 또 황교안 대표가 급히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요. 뭐 제가 이런 좀 변명하자면 슈퍼 루키입니다. 아니 초짜라서 정치한 지가 이제 한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 못 모신 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 캠페인을 좀 해본 사람을 좀 옆에 붙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제 익숙해 또 이제 머리 좋은 분이니까 빨리 익숙해질 걸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들이 4.3 보궐선거 판세를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 정말 이 창원은요, 그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근로자들이 민노총 소속입니다. 근로자들이 원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지고 현 정부의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시는 그 산하 이른바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의 최고의 피해자가 또 창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분들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두고 따 이긴다. 걸겠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경남 지역 두 곳에서 한국당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레임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데 저는 설령 만에 하나 창원이 지더라도 저는 황교안이 올인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힘들다 여기는.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뛰었다가 떨어지면 당신 또 위기가 온다. 그런데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는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우리 쪽 아니고요. 저쪽 후보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지. 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눈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황교안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면 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